오늘은 집값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집값, 이거를 이해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산품과 부동산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공산품의 예를 자동차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공산품의 경우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 가격이 싸지고 품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옛날에 잘 생각해보면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반에 자동차가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싸서. 근데 요즘 웬만한 집에 다 자동차 한 대씩은 있어요. 2대 있는 집들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 대비 자동차 가격이 싸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거의 이론상으로는 거의 무한정 가능해요. 나중에는 지금의 1억짜리 정도의 수준의 차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1000만 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아반떼, 소나타 이 정도의 차가 옛날에 아주 비싼 거의 집 한 채 가격과 맞먹는 그런 차들보다 더 좋아요. 성능이 훨씬 좋아요. 차 크기도 비슷해요. 이 정도로 값이 싸졌다는 겁니다. 근데 집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본적으로 집의 구조나 집의 성능이라고 할까요? 집에도 그런 게 있겠죠. 이런 거는 점점 좋아지고 가격도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공산품과 달리 땅이라는 대지라고 하는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말하자면 공산품은 자동차를 10만 대, 20만 대, 100만 대 계속 찍어낼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필연적으로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땅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땅을 늘린다, 바다를 개척해서 만을 만들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 땅과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심에 있는 땅과는 또 다른 땅이죠. 자동차는 돌아다닐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공산품은 움직여요. 이거 움직이면 자동차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 갔다가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 집, 건물, 땅 이런 거는 어떻게 들어서 나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하고 이 땅의 가격, 결국에 집값이 땅값이잖아요. 집값이 아니죠. 이 집이라는 그 건물의 가격보다는 이 땅값이 결국엔 집값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건데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무한정 늘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늘릴 수 없는 이 부동산의 특성상 집값을 내리려면 우리는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도 제한을 풀어서 건물을 높게 지으면 돼요. 그럼 같은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럼 집값이 내려갑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 경제의 아주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고도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 높은 건물을 많이 지면 집값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 규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또 집이 올라가겠죠. 말하자면 집의 개수를 늘리는 공급책을 펴게 되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강남이라고 다를 것 같으세요? 강남에 지금 집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 개가 있다. 강남에. 이걸 20만 개로 늘리면 집값이 안 떨어지고 배기겠습니까? 땅값이 비싸지고 집값이 비싸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거예요. 개수는 정해져 있어. 강남의 집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강남이라는 동네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더 많기 때문이고 이들의 소득이 늘면 늘수록 나는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수록 이 강남의 집값은 오르고 인원이 많아질수록 이 강남의 집값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강남의 집들을 훨씬 많이 늘리게 되면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집값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규제를 했어요. 오히려 규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집으로 돈 벌면 안 돼. 건물이나 땅이나 이런 걸 투기라고 보고 이런 걸로 돈을 벌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규제를 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택의 공급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건물을 지고 땅을 개발하고 아파트를 올렸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되지 못하게
국가가 법으로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에 주택의 공급이 끊기죠. 말하자면 강남에 10만 채의 집이 있다고 하면 이 10만 채에서 더 이상 집의 개수가 안 늘어요. 그런데 이 강남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계속 늘고 있어요. 국민들의 소득은 느니까. 그리고 여기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도 점점 늘어요. 그럼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오르지. 어떤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점점 늘어요. 근데 이 물건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 그럼 당연히 이 물건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물건 값을 낮추려면 똑같은 집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늘려서 공급을 해줘야 이 집값이 내려가죠.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고 수도권의 집값은 올라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런가요? 이것도 규제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너무나도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한 정부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한테 규제를 걸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왕창 떼려고 하니까 그럼 어떤 일이 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집이 5개 있는 사람은 뭐 1억을 뺏어가려고 해. 예를 들어서. 근데 집이 한 채만 있으면 세금을 안 내도 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규제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할까요? 집을 5채를 팔고 이 5채의 가격에 가까운 집을 한 채만 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짜리 집이 5채가 있었다. 그럼 이 5채 다 팔아. 그리고 10억짜리 집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방에서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집을 다 팔아요. 2억짜리 집 5개를 그냥 팔어.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10억짜리 집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비싼 집은 더 오르고 저렴한 집은, 지방에 있는 저렴한 집은 가격이 내려가죠. 여기는 파니까. 이 짓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시장에 의해서 돌아가면 뭐 누굴 탓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 모든 혼란이, 이 모든 부동산 혼란, 부동산 집값의 폭등 이런 것들이 무능한 정부의 규제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짓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 이 사람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빵인 것 같아요. 아예 없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를 아예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규제부터 거는 거예요. 왜냐면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물건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물건에 그게 집이 아니라고 해도 모든 물건의 가격을 올리려면 그 물건에 희소성을 주면 돼요. 이 물건의 공급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게 차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물건은 희소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 집들을 희소하게 만들어요. 수도권에 있는 집들을 희소하게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오르죠. 그리고 가뜩이나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지방에 있는 집값은 더 떨어뜨리게 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집값을 사실 무한정 낮추기도 경제적으로 볼 때 쉽진 않아요. 물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제가 저한테 그 결정권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잘 조절해서 서서히 집값을 낮추는 정책을 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확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도에 있는 집값이 3분의 1, 절반 이렇게 빠진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자산이 반토막, 3분의 2토막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부가 어쨌든 증발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일시적으로 주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가격을 낮추는 것이거나 가격을 높이는 것이거나 기본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정부가 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집도, 땅도, 아파트 이런 주택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쥐고 흔들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옳다. 시장에 맡기면 어련히 알아서 너무 비싼 물건은 그것에 대한 공급자들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격이 조정이 된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누구라도 좀 이해를 하길 저는 바랍니다.